벌써 다 영주권 EB2로 다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2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유학을 마치고 영주권이 없으면 잡을 잡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EB5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concurrent filing이거든요. 네. 이슈는 인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이 들어가도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의 투자자 같은 인도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벌써 다 영주권 EB2로 다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 프라이어리티 데이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언제 비자가 어베일러블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15년을 밀려있구나. 기다려야 될지 2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자녀는 또 대학을 가야 네. 되는 나이가 되고 이래서 EB5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EB5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현재 이제 신규 법 아래에 concurrent filing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526을 파일링 할 때 485까지 같이 파일링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5개월이면 그 월크 퍼밋이 나와요. 일할 수 있는 EAD 카드가 나와서 스테이블하진 않거든요. 현재 미국 그 IT 업계 잡시장에. 그래서 혹시나 잡을 잃더라도 네. 그 EB5로 파일링 하신 485 때문에 네. EAD를 받아서 어떤 회사로도 옮겨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니핏이 있다 보니까 H1B 분들이 네. 더 EB5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도 굉장히 좋았다가 아무래도 IT 회사들이 굉장히 대규모 가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잡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영향이 있어서 네. H1B 분들이 좀 더 EB5를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 앞에 만드셨던 시비타스 프로젝트도 저희한테 오기도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다 영향도 좀 있었던 것 선진돼서 같습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알려주시면. 그럼요. 이제 네. 저희 회사도 네. 지금 여러 개 이제 프로젝트를 보고 있어서요. 그러면은 지금 현지에 계신 H1B 비자이신 분들이 concurrent 파일링 때문에 EB5를 많이 이제 네. 오셨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유학생도 있거든요. 네. 지금 EB5를 하시는 많은 고객 중에 네. 미국에서 유학하고 계신 유학생분들 네. 제가 요새 보면 아무래도 H1B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신규로 그거를 발행하기도 이제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네. 그렇게 서포트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서 정말 유학을 마치고 영주권이 없으면 잡을 잡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분들한테 그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네. 네. 그 중에 이제 EB5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근데 EB5를 하시면 EB5 승인이 나기 전에도 네. 이 컨커런 파일링을 하셔서 어느 회사에서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의 유학생 분들도 EB5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또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유학생분들이 전에는 H1B를 받기가 조금 수월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어려워지셨다고 해요. 네, 정말 맞습니다. 탑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H1B 스폰서를 받아서 비자를 받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이 네. 생겼다고. 저 같은 경우도 네. 2013년에 회사에 조인할 때 H1B 스폰서를 받아서 네. 이제 지금까지 회사에서 영주권까지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일자리 공고에 보면 네.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사람만 아예 그 네. 원서도 네. 그런 사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EB5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EB5가 2027년 9월 30일이 이제 원래는 만료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grandfathering 날짜가 좀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핫 이슈기도 하죠. 뭐 그렇죠. 2027년 9월까지가 우선 법안 만료일이어서 네. 그 전에 이제 파일링을 준비하신 분들 많고 네. 왜냐하면 또 지금 법안에 그 인플레이션만큼 투자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리뉴가 되더라도 네. 이제 그 투자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네. 그 전에 파일링 하시는 분도 많고 음. 근데 또 이제 이번 법안의 특이한 점이 네. 법안 만료일은 2027년 9월인데 네. 기존 법안의 보호를 받으려면 네. 2026년 9월까지 파일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사이에 1년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시지만
이유를 모릅니다. 그거는 혹시나 타이포 아니면 법안상의 에러가 아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에러를 고치는 노력도 하고는 있지만 혹시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호를 받으시려면 2026년 9월까지는 파일링 하시는 것이 네. 안전하다고 보고,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은 내년 2026년 9월 30일이 되기 전에 파일링을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가장... 이제 그렇게 파일링을 준비하시려면 이게 파일링이 아시지만 네. 이게 뭐 한두 달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고르는 것부터 네. 자금 출처를 준비하는 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사실은 2019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파일링 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정말 급하게 많았습니다. 파일링 하시다 보니까 서류가 네. 미비해서 나중에 RFE라고 이제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지시고 자금 출처부터라도 이제 먼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고객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자금 출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검토하다 보면 이거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 선정도 중요하시지만 우선 이거에 대한 마음을 정하셨으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고르셔서 자금 추출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스터디 하시는 게 그게 되게 현명하신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그거를 막판에 많이 옮기지 않으시는 것이 수월하죠. 맞습니다. 네, 많이 옮기시다 보면 또 서류가 많이 늘어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은 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유리하죠. 네. 미리 하실 분들 이걸 다 보시고 그걸 좀 해주시면 이제 저희는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참 고객분들도 빨리 되니까 좋고 할 텐데 정말 유익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분들을 향해서 뭔가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투자금이 오르기 전에 그 다음에 그랜파더링 보호를 받으시는 2026년 9월까지 전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지만 2019년 예전에 이제 마지막 그 선셋 되기 전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옥석 가리기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위기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까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올 거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리뷰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고르셔야 되는, 그래서 내년에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셔서 좋은 프로젝트에 잘 파일링 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로젝트가 최고다, 뭐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결국은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거를 다 서류를 검토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에이전트 분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체크해야 될 것들, 내 돈이 어떤 자금 순위에 들어가는지, 자금 순위에 들어가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담보는 있는지, 이 프로젝트에 개발회사가 투자하는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건설이 끝나야만 그 일자리가 다 창출이 되기 때문에 개발회사에서 어떤 컴플리션 개런티라고 해서 완공 보증을 제공하는지, 투자자분들도 이제 자산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감들이 많이 있긴 하실 거예요. 근데 잘 에이전트 분들하고 소통하시고 자료도 많이 요청해 보시고 질문도 많이 하셔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그냥 추가하고 싶다면 RC의 그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몇 군데 들어와 있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 회사가 이 한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여러 회사들이 다 이 하나를 검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시비타스가 그런 프로젝트 중에 가진 회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RC 중에. 그래서 저는 한민사님 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신뢰라고 써 있으시고 저희 보시는 분들도 꼭 이 화면을 통해서 그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시비타스의 한민사님과 좋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